문을 연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아내의 식당.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식당은 늘 북적인다. 생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바쁘면 홍성영 씨도 팔 걷어 붙이고 돕는다. 야도 돌봐주고 그래야지. 너무 힘들게 무리하지 말고. 지난 세월이 힘들었던 거 앞으로 살자는데. 그리고 힘들 때 항상 나를 불러 이제 언제든지 내가 쫓아올게. 10년 만에 돌아와 남편 노릇이라도 하니 마음은 편하다. 이제 60의 나이. 그동안 홍성영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홍성영 씨 아내의 식당은 서해대교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다. 그는 작은 짐을 들고 식당을 떠난다. 그는 자주 떠나고 또 자주 온다. 그 옛날의 이별과는 다르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가족들에게 달려올 수 있기 때문인데. 한 시간 남짓 달려 홍성영 씨가 도착한 곳은 청양. 지난 10년간 그가 집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다. 칠갑산 자락에 외롭게 자리한 건물이 그의 집. 주위를 살필 새도 없이 홍성영 씨가 잡아드는 것은 다름 아닌 나무의 뿌리다. 예촌 홍성영. 사람들은 그를 전통 뿌리 공예가로 부른다. 뿌리 공예가답게 그의 집은 나무 향기와 뿌리 공예품들로 가득하다. 궤목으로 인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양에서 어떤 형상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그의 예술 철학. 이것은 동물 모양이면서도 한 마리의 새 모양으로도 볼 수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주목공예의 매력은 이 죽은 나무가 썩어서 썩은 모습을 제거시키고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다시 하나의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듯 싶어도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이 걸린다. 수집해온 뿌리의 썩은 부분을 도끼와 낫으로 제거하고 난 후 사포질하는 데만 6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콩기름을 골고루 발라 마무리한다. 제자리 찾을 새 없이 쌓여진 2000점의 작품이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말해준다. 또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것은 이게 곧 저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죠. 거실 벽에 걸린 작은 딸과 큰 딸의 사진만이 그에게 위안을 주는 듯 싶은데 사실 외로움은 그하고 거리가 멀다. 맨손으로 뿌리를 만지고 있는 동안은 시간이 가는지 계절이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설렜고 또 행복했단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난 10년간을 연고도 없는 청양 칠갑산에 홀로 묻혀 지낼 수 있었을까.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것에도 도 같은 그. 지난 10년은 예술에 대한 완벽한 몰입의 시간이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산을 오르는 홍성영 씨. 뿌리를 캐기 위해서 올라온 길이다.
지금은 밤나무 단지가 조성된 칠갑산엔 기존의 나무들은 뿌리만 남았다. 그에겐 보물밭이 따로 없다. 어떤 뿌리가 나를 기다릴까? 산에 오르는 길은 늘 기대에 부푼단다. 햇빛 한번 못 보고 썩을 운명이었던 뿌리가 그의 손에서 호랑이나 새 등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런 오묘한 매력 때문에 그의 예술혼을 뿌리에 불어넣고 있는지도 모른다. (10대) 후반에 시작한 뿌리공예. 벌써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세월에 비해 그가 뿌리공예가로서 알려지기 시작한 건 불과 5년 전부터다.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서 혹은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아니고 단지 좋아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 다만 뿌리공예를 예술의 한 분야로 끌어올리고 작품들을 위한 작은 전시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낚시 광이었던 홍성영 씨는 낚시터 저수지에 드러난 뿌리에 관심을 두었었다. 잘 나가던 건축 사업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86년엔 왼쪽 다리를 다쳐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서 그는 시리에 빠졌다.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시 중학생이었던 두 딸과 아내를 두고 청양에 찾아들었다. 집사람이 지금 호출명령에 내려서 아내의 SOS에 청양에서 당진으로 달려가는 홍성영 씨. 지난 10년간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가족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다. 미연아, 아빠 왔어. 수고 많지? 아이고. 춥지? 엄마, 아빠 왔어. 아유, 왜 호출을 하셨나요? 아니 하도 안 와서 그랬죠. 혼자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싶었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경기도 안양에서 두 딸과 살던 아내는 당진에 내려와 지난해 5월 식당을 개업했다. 식물원 건물의 식당 안은 연못과 나무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색적인 분위기 탓인지 손님들이 제법 찾아온다. 실내 내부는 가족들이 함께 꾸몄다. 홍성영 씨 작품도 식당 곳곳에 배치해놨는데 식당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엄마랑 너랑 고생 많이 시켰으니까 아빠가 이제 어느 곳에 전시관에 신경 써서 이렇게 작품 활동하면서 너희들과 시간을 많이 할게.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럼 뭐해? 어릴 때는 맨날 띄워놓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다 컸는데 뭐.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알았어. 앞으로 내가 두고 볼 거야. 손은 그래도 여태까지 애기 손이네. 방황하고 예술에 빠져있던 세월 동안 딸은 어느새 벌써 훌쩍 커버렸다. 큰딸 미연 씨는 당진군의 기념품을 만드는 곡식 공예가다. 피는 못 속인다고 아버지 뒤를 이어 공예가로 자랐다. 12지 우리가 12지 네가 얘기했을 때하고 그러다 보니 큰딸과는 공감대도 많고 늘 할 이야기도 많다. 예술인의 길로 접어들면서 큰딸도 아버지의 세계를 조금은 이해해주는 것 같다. 제 뭐 생일 때나 엄마 생일 때 특별한 날 어린이날 이럴 때는 아빠랑 엄마랑 어디 가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써주시고 이러니까 진짜 야속해갖고 막 많이 울고 이랬어요. 그냥 무조건 전화해갖고 막 땡깡 피우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거 만들다 보면은 그냥 무슨 날인지 무슨 뭐 시간 이런 것도 다 잊게 되거든요. 그냥 여기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아빠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아니 조금이 아니라 지금 많이 이해가 돼요. 지난 그 많은 시간들이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남편 대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한 아내. 말수 적은 아내는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켜줬다.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 이제 그가 빚을 갚을 차례다. 아내 곁을 빙빙 돌며 식당에 잔심부름이나 잡일을 하는 홍성영 씨. 이제야 제대로 남편 노릇을 하는가 싶다. 예순의 나이. 가족을 제대로 보듬기까지는 참 긴 시간이 흘렀다.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남편의 그런 마음을 아내가 모를 리 없다. 남자들은 불쌍하잖아. 여자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불쌍해. 예? 불쌍하다 그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그래도 사모님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나는 애들하고 있었잖아. 근데 잘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지. 요즘 큰딸과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딸의 혼수품 장만을 위해 홍성영 씨가 자주 나선다.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보답. 딸이 시집가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그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발품을 팔아준다. 이 말고 아빠 냉장고 봐. 냉장고? 응. 딸도 아빠와의 동행이 은근히 기분 좋은 눈치인데 나 시집 보내고 나서 아빠랑 엄마 내가 사주면 되겠다고. 아빠 혼수품 보러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엄마랑 다 대부분 엄마랑 많이 오잖아요. 혼수품 보러는. 근데 저는 아빠랑 이렇게 다니는 게 더 좋아요. 엄마가 서운해하시더니. 안 서운해요. 네, 귀찮다고. 엄마는 아빠가 더 좋아요. 식당에 손님이 몰려오는 저녁 시간. 홍성영 씨 손길도 덩달아 바빠지지만 왜 즐겁지 않겠는가. 이거는 내가 줄게. 식당이 한가해진 늦은 저녁. 가끔 가족들과 술 한잔 기울이기도 한다. 오늘은 예비 사위도 자리를 내가- 함께했다. 안 하던 짓을 오늘은 해야 되겠는데 수고 많았어. 늙었구만 이제. 아들처럼 저희 집에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들 역할 다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는 거에서 뭔가를 찾으시는 거 있잖아요. 어떤 소리의 어떤 혼을 불어넣는 것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홍성영 씨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요즘이다. 홍성영 씨 예비사위 역시 대나무 공예가다. 오랫동안 눈여겨봤다가 그가 중매를 섰는데 예상대로 둘은 잘 어울렸다. 더군다나 예비사위는 수더분하고 마음 씀씀이도 넉넉해 든든한 그의 지원군 같다. 굵은 대나무는요 저희 죽통주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간 크기나 그 밑에 거는 대나무 숯재료, 그리고 이렇게 작은 대나무는 미연씨 공예품 재료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잎 같은 경우는 어머님 그 쑥떡을 하시니까 같이 푸른 느낌이고 어떤 대나무랑 쑥하고 잘 어울리니까 가족들이 아빠랑 엄마랑 또 저랑 수아 씨랑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가족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고
홀로 달려왔던 예술가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딸과 사위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당진에 오면은 얘들이 이제 이 축공예를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공예품을 개발하는데 서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같이 나왔죠. 큰딸을 따라 당진에 내려오면서 식당을 연 아내는 당진 특산품인 왕송편도 함께 빚어 판매하고 있다. 당진의 농산물 통합 브랜드인 해나루라는 상표를 달고 팔려나가는데 큰딸에 이어 아내가 당진군을 위해 한 몫을 해내니 홍성영 씨는 대견할 따름이다. 이 쑥을 먼저 한 5년 전에 심어놨었어요. 오기 전에. 저 내려와서 이거 또 떡을 보니까 그게 또 욕심이 나고,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쑥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집사람도 특이한 그 무슨 예술인 가족으로서 하는 일이 없는데 이 당진의 이 특산품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유기농 쑥을 곁들여서 이런 좋은 웰빙식품을 만드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죠. 홍성영 씨가 청양에 묻혀 살 때 가끔씩 내려와 울며 돌아갔던 아내. 넘어지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 찾아가는 고마운 사람이다.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젠 그가 아내의 뒤를 지켜주고 싶다. 자신의 예술혼에 빠져 뒤에 있던 가족들은 외로운 줄 몰랐다. 60의 나이에 돌아와 가족 앞에 선 홍성영 씨. 뿌리공예에 쏟은 열정만큼 이제는 가족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